자, 봐봐. 자, it wasn't until 1960년 that a market for photographic art began to form in the United States. 내가 저 예술 철학들이 나오면 되게 흥미로워 하잖아요. 내 전공 분야이기도 했으니까. 보면은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1960년대까지는 아니래. 뭐가 that a market of photographic art. 그러니까 그냥 사진 예술이야. 이걸 뭐 포토그래픽, 포토 저널리스틱, 포토제닉 온갖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진 예술의 시장이 began to form 형성되었대요. 됐죠? 언제? 어디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1960년대 이전에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1960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 사진 예술의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예술로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This development. 그래서 이러한 발전은 coincide 이랬어요. 되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고 되게 중요한 단어야. 동시에 일어나다. 혹은 우연히 일어나다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나는 근데 코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다로 외웠으면 좋겠는데 요거 단어 하나만 좀 끌고 와서 나하고 좀 필기를 해보면 잘 봐봐. 원래 코를 빼보자. 그러면 인시덴트가 있는 거고 이 단어에는 액시던트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거 맨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시덴트도 사건이고 액시던트도 사건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액시던트는 정말 우연한 거고 그리고 인시던트는 개연성이 좀 있는 거다. 우연하긴 한데 일어날 법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어날 법한. 그럼 이 단어는 이제 프라버블이라는 단어가 되겠지. 가능성이요. 근데 어쨌든 프라버블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너는 궁금할 거야. 아니 선생님, 우연한 게 있고 여전히 우연하지만 개연성인 게 있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을 치자면 이거 거의 0%에 수렴하는 거고 이거 뭐 대충 50%라고 하면 아니 100%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한국말로 뭐냐면 이제 필연적인 이런 뜻이 있죠. 필연적인 영어로 뭐지? 그렇지, inevitable. 잘했어. 요런 식의 확률과 관련된 단어 체계가 있겠지. 그러면 코인사이드란 단어가 나왔으면 물론 이 지점에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가 단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인시던트, 액시던트, 인에비터블의 관계를 안다면 단어 문제를 풀 때 저게 핵심적인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꼭 정리를 보면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안다고 해도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좀 엮였으면 좋겠어. 봐봐. 어떠한 사전 책에도 액시던트와 인시던트를 엮은 책은 봤어. 그런데 액시던트, 인시던트, 이네비터블 이렇게 하나로 묶은 책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단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는 건 이건 중딩 때 끝났어야 되고 고딩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 체계를 지문에 맞게 엮을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요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능률복화 어원표현 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를 바래. 다시. 자, 동시에 일어났어요. 뭐로부터? With a rejection. 어쨌든 거부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발전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걸 동그라미를 쳐볼게. This development가 동그라미라면 얘는 결국 뭐냐면 기존의 무언가를 거부한 걸 거야. 맞지? 됐어? 그러면 이거 거부한 대상이 뭐지? 많은 전통적인 관념이지. 전통적인 관념 세모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전통적인 관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That was the work of the hand. 손으로 한 작업이어야만 해. 무슨 얘기냐면 수작업이야. 그러니까 that each work, 각각의 작업들은 was a unique creation. 독특하고 독창적인, 즉 한 개만 있어야 하는 작업물이어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관념이었는데 사진예술이 왜 인정받을 수 있었냐면 저 전통적인 예술작품은 하나만 있어야 돼! 라는 관념을 깨부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가장 큰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관념을 거절한 거겠지. 거부랑 this development랑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됐다야. 이게 이제 얘 전체 앞에서 한 얘기고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가격은 어떻냐면 remained modest. 나쁘지 않았어. 온건해. 괜찮아. 가격은 적절했고 그러나 누가 몰려들기 시작했냐면 시장이 형성되었다잖아.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었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이걸 사는 새끼들이 있어야 되잖아. 콜렉터들이 올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가격이 형성되었다.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 공급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 수요가 중요한 건데 수요가 있었다야. Began to emerge. 나타나기 시작했고 and finally 1970년대에는 true art market, 진정한 이 예술 마켓이 was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 we control over, 통제하는데 뭘 통제할 거냐면 또 오리지널리티. 이게 굉장히 핵심이야. 원래 예술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 이 원본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저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걸 그대로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프린트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시장에서 저 아트 마켓에서 인증번호를 찍어주면 끝나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작가의 뭐 사진 A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쳐봐봐. 이걸 갖다 그냥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길래 여기 화소가 나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걸 갖다가 B4로 프린트를 했어요. 여기 학원에서. 그럼 그건 예술품이야? 아니야. 알겠지? 그 학원에서 한 거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나 보네. 내가 어디 엄청 유명한 인쇄소에다가 맡겨가지고 액자로 거의 건물만한 크기로 뽑았어. 그럼 예술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 예술은 되게 간단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생소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주면 봐봐. 고흐의 뭐 예를 들어서 고흐 하지 말자. 그냥 모나리자자. 모나리자는 작품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 맞잖아. 그럼 이제 궁금하겠지. 한국에 온 모나리자는 뭡니까? 그건 위작이야. 그거랑 똑같이 정교하게 그린 거야.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3D 프린팅으로 그거를 섬유 단위로 그거를 프린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확대를 시켜서 그럼 봐봐. 이 작가가 어쨌든 붓으로 이렇게 하는 질감이 중요한 거잖아. 예술에. 그 포인트에 얼마만큼의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었는지까지 계산해. 그래서 그걸 프린팅을 해줘요. 혹은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숙련된 이걸 이제 복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복원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그려. 그거를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도 갖다 놓고 대형 박물관에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 갖다 놓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실제 모나리자는 어디 있냐? 밑에 수장고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술관 가서 보는 모나리자는 어떤 날은 진품이고 어떤 날은 가품이야. 되니? 그런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 그 모나리자 앞에 줄 2시간 선다고. 그리고 다들 어떠냐면은 거기서 다 셀카 찍어. 그거 되게 웃겨. 다 가보면은 요만큼 여기서부터 줄이 있고 사람이 가서 셀카도 찍고 자기 연인하고 찍어주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 그리고 혼자 관람해. 그리고 가. 한 1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2시간 걸리지. 됐지? 그래서 저 뭐 파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대부분 박물관들이 저게 문제야. 유명한 작품들이 다 저런 취급을 받는데 어쨌든 빛에 노출되면 무조건 사진은 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수장고에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본론을 얘기하자면 저런 작품들은 근데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원본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야. 저게 하나니까 비싼 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진은 그러면 여러 개를 복제할 수 있는데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이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이렇게 해요. 되게 저명한 아트 마켓이 생기고 그 아트 마켓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야. 야, 네 사진 좋아. 네 사진 좋은데 이거는 1에서 100개까지만 찍고 이번에 팔아. 요렇게 정해주고 1번부터 100번까지 다른 도장들을 다 찍어줘. 되니? 그래서 이번에 1970년 6월 옥션에서 팔린 작품이 1번부터 100번까지인데 당연히 1번은 존나 비싸요. 1번부터 10번까지 개 비싸고 그 다음 번부터 조금 저렴해. 그런데 갑자기 100번, 99번이 비싸죠. 뭔 의미인지 알겠지? 숫자가 딱 떨어지면 되게 좋아하잖아. 77번 당연히 개 비싸겠죠? 7번, 77번 개 비싸다. 알겠지? 그런 이유야. 별거 아니야. 자동차 번호판 같은 느낌이야. 어쨌든 딱 100개만 해서 팔아. 그러고 나서 이 예술가는 내가 이 사진을 마음껏 프린트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 만약에 그런 짓을 하다 걸린다?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아트마켓에서 작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공신력을 잃어. 내 건데도. 되니? 그러고 언제 할 수 있냐면 다음 마켓에서 근데 이번에 너 작품 진짜 좋아하는데 그걸 대체할 게 없는 것 같아. 야, 조금만 더 뽑아볼까? 라고 똑같은 데서 의뢰를 하면 그제서야 한 200개 더 뽑고 이런 식이야. 되니? 그런데 봐봐. 당연하게도 모나리자가 유명한 건 뭐예요? 작가가 죽여서지. 맞잖아. 대부분 비싼 작품들은 작가가 죽으면 비싸잖아. 여기는 작가가 안 죽어도 비싸질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판을 없애버리면 돼. 원판을 없앤다는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복제가 불가능해. 전 세계 100개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가들이 고의적으로 실제로 네거티브 원판을 훼손하기도 해요. 없애버리기도 해요. 이게 조금 이 지문에도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진가들이 돈을 벌려고 자기들의 예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사진 쪽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자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저기서. 왜냐면 디지털이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어쨌든 요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봐봐, 핵심은 뭐야? 결국 희소성이네. 맞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지? 그럼 봐봐, 야, 희소성은 결국 독창성이야.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오리지널리티 내지는 레얼리티란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런데 예전의 회화 시대에는 그게 독보적인 한계였다면 지금은 숫자가 조금 더 많긴 해. 복수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제한된 숫자야. 여러 개긴 한데 제한되었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따가 나가고 소재 정리할 때도 아마 이런 지문들은 대부분 다 밑에다 나올 거기 때문에 저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지 볼 거야. 없을 수도 있어. limited란 단어나 confined, 뭐 refined 이런 단어가 없을 수도 있어, 얘들아. 하나만 더. 아까 내가 limited를 얘기하면서 뭔 단어를 얘기했어? confined이란 단어를 얘기했죠. confine이 제한하다, 한정하다라는 단어라서. 됐지? 요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요게 주제유지 제목 추론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전히 희소성과 독창성이 있어야지만 팔리는 거다. 자, 이렇게 봐야 돼. 지문 계속 보자. 그래서 봐봐, 뭘 통제할 거냐.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예요. of the 이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Limited Edition Print라고 얘기하네요. Exposition, 그리고 노출시킬 거고, 그러니까 전시를 할 거고, 갤러리에 있을 거고, 뮤지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The most valuable print. 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프린트는 are those 어떤 거냐면 where the negative are lost. 바로 나오네요. 이 원판이 훼손된 무언가, 없어진 거야.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some contemporary photographer, 몇몇의 현대 작가들은 destroy, 그들의 네거티브 원판을 갖다가 훼손하기도 해요. After making a predetermined. 근데 뭐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내가 아무거나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야. 얘가 뭐라 그랬냐면 미리 결정된 숫자가 있는 거야. 야, 잘 봐. 미리 결정된 숫자라는 건 결국 뭐야? confined, 제한된 숫자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없이 복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치 비트코인처럼 걔는 나름대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한된 숫자만 냅둔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 지문에서는 제한된이란 말을 여러 번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거야. 미리 결정해놓은, 미리 야 이렇게만 프린트하자 라고 했었던 숫자만 해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그래서 where negative remain.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 네거티브를 갖다가 훼손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네거티브가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자는 거잖아. And limited print could. 그리고 제한된 숫자의 프린트가 could be made, 만들어진다면 the market. 그러고 나면 이 시장은 distinguish, 구별한대요. 뭐를요? between recent, 최근의 작품과 vintage, 초창기 프린트를 갖다가 구별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이게 진짜 너네가 예술의 본질을 알고 나면 어떻게 보면 야 별거 아니네. 결국 저거는 뭐랄까 허세 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봐봐. 리센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똑같은 사진인데 인쇄술이 좋아지겠지. 맞지? 그럼 리센트 게 훨씬 더 해상도가 개쩔겠지. 맞지? 그런데 봐봐, 빈티지 모델이 더 비싸요. 더 해상도가 떨어지고 더 뭔가 이 종이도 별로 질도 안 좋은 친구들이 훨씬 더 비싸. 이유는 뭐야? 희소성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 이건 지금 만들어진 거고 무조건 옛날 게 더 비싸. 이거 와인이랑 똑같아. 됐니? 나 와인은 잘 모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빈티지 모델이 왜 비싼데? 봐봐, 같은 품종인데 빈티지가 붙어있으면 더 비싸. 그 얘기 뭐냐면 숙성을 더 오래 시켰다는 얘기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포도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기술이 똑같으니까 숙성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 당연히 맛이 숙성은 더 풍부해지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상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티지가 비싸. 왜? 희소해서. 빈티지는 그 해에 와이너리에서 100개, 뭐 500개 이렇게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게 별게 없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건데 와인통 하나는 그냥 자기네들이 묵혀놔. 얘네는 내가 나중에 팔 거야 하고 그냥 냅둔 거야. 됐어? 그러고 나서 한 2년, 3년 후에 걔네 뽑아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판하고 그 해에 팔린 거랑 그 해 거를 몇 년 묵혀놓은 거랑은 사실상 원재료는 똑같은 거야. 기술도 똑같고 그냥 더 오래 냅둔 거야. 근데 빈티지가 붙으면 무조건 비싸. 그래서 이런, 우리 지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와인의 가격이 와인의 맛을 결정한다고. 맞지? 이런 지문들 되게 많이 봤었지. 결국 빈티지 모델이 비싸니까 맛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어. 어쨌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니까 결국 봐봐, 내가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누가 통제하는 거냐면 마켓이 통제하는 거 아니야?
아까 컨트롤 오버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내가 물결을 이미 치긴 했는데 초록색으로 좀 구별할게. 아까 뭐가 있었냐면 요 컨트롤 오버가 있어서 누가 할 거냐면 진정한 아트 마켓이 통제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이 통제가 결국 어떻게 일어나냐면 작가들한테 야! 프리디터민드 된 넘버 오브 프린트만 해! 라고 첫 번째 통제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켓이 지금 건지 나중 거 옛날 건지를 갖다가 구분해 주기도 하죠. 즉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야. certification. 됐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저게 옛날 빈티지 프린트인지 지금 프린트인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네. 그 얘기가 나와 있다가 자 그래서 4번은 뭐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건 뭐 틀린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4번 틀렸고 5번 그래서 이러한 마켓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봐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누구냐면 who are able to look at a print 이 프린트를 바라볼 수 그러니까 이 구별할 수 있고 and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어요. which it was made from the negative 이 원판으로부터 몇 년 후에 몇 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소재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예술 시장의 형성이야. 이건 이제 어디 얘기냐면 결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196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60년도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정말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된 건 1970년이다 라고 나와 있긴 해. 근데 어쨌든 60년도 이전까지는 없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에 뭐 태동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쌤 이거 말고 요건 뭐 여러분도 다 썼을 테니까 아까 정리했었던 기존 미술과 지금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정리하고 요거 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봐봐. 이전 시대의 미술 즉 회화로 대표되는 미술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오리지널 하나여야 돼. 똑같은 소재를 그렸어도 다르게 표현됐을 거니까 습작 1, 2 이렇게 해서 다른 그냥 그림이야. 똑같은 걸 그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기에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독창적인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어. 내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세모로 쳤지. attend라던가 오리지널리티 어쩌고를 갖다가 세모로 쳤어. 그런데 이 개념을 거부하니까 이 개념 싫어 라고 하니까 리젝션을 하니까 뭐가 인정받을 수 있었냐면 예술로 사진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됐지? 사진이라는 거는 그 본질 자체가 복제기 때문이야. 됐죠? 이러니까 결국 사진에서 예술로 인정받는 건 뭐냐면은 사진 원판과 이걸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기하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프린트된 복제품이야. 됐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프린트된 복제품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기성품이 되는 거잖아. 공장품이 되는 거잖아. 그럼 가치가 떨어지고 예술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얘네 말은 뭐냐면 이거를 숫자를 제한시켜야 돼. 뭔 얘기냐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 얘기가 뭐냐면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정해진 숫자가 있다 그랬어. predetermined 미리 정해진 숫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봤었단 말이지. 그러면 보세요. 결국 제한한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뭘로 나오면 돼? 단어 문제로 출제되거나 좀 어려운 단어 문제로 출제되거나 주제의지 제목 추론이라든가 혹은 빈칸 추론에 뭘로 나오면 되겠어? 그냥 추론 문제의 답으로 나오면 돼요. 그냥 요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이 지문에서 선생님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뭡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 limited 아니면 predetermined다. limited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limited edition 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가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predetermined를 빵꾸 뚫어가지고 빈칸 문제를 내도 돼요. 근데 겁나 어렵겠지. 뭐 평소에 너네가 뭐 사진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냐? 됐죠? 일반 예술도 모르는데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고3들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지널리티나 레얼리티의 입장에서 제한시켜야 되는 건 맞잖아 라는 식의 논리들은 늘 있는 거야. 예술에서 예술은 무조건 제한적인 무언가여야 돼. 됐지? 근데 그게 원래 한 개만 인정해 주다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된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고 초창기에 내가 알기로 예술 사진 업계는 뭘 팔았냐면 이걸 팔았어요. 네거티브. 원판을 그대로 팔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진기 자체가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라 저 원판을 프린트할 수 있는 걸 현상이라 그러지. 한마디로 저 네거티브 룸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 현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가진 거야. 지금으로 치면 AI 잭슨왕이야. AI 최고봉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 몇 명 없잖아. 그래서 네거티브를 파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일반 대중들은 저런 게 저도 관심 없어. 뭐만 하면 돼. 그냥 프린트된 걸 보고 싶은 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